이제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서는 처음에는 단도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누가 뭐래도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도박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단도박 모임도 많이 나가고, 회복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다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잘 회복 단도박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함이 올라왔어요. 물론 나와서 이제 다시 단도박을 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쌓여있는 빚이 이만큼이 있고 갚아야 될 게 이렇게 많고, 이제 이게 우선이 맞나? 내가 단도박이랑 회복 활동이 우선이 맞나? 나는 지금 돈을 벌어서 빨리 갚아서 이제 남들보다 뒤처진 거를 따라가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돈을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우선순위로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고 최대한 돈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일을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쫓다 보니까 일의 업무도 높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 활동이랑 단도박은 점점 뒷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일에만 집중을 하고 돈 갚는 데만 혈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돌아가더라고요. 옛날처럼 다시 너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다시 도박 생각이 나고 다시 도박에 너무 하고 싶고, 그냥 도박으로 한 번에 따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도박 활동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회복 활동이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이게? 나는 좀 재밌고 자극적인 게 하고 싶은데 뭔가 회복 활동도 단도박 활동도 다 너무 몸이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재미를 전혀 못 느꼈고, 일을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재미를 못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해진 저를 보면서 좀 자극적인 게 나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랜덤 채팅을 했습니다. 랜덤 채팅을 통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이성과 연락을 하는 그런 채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저한테 자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처음에는 이렇게 대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랜덤 채팅을 막 하다가 그것도 별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자극이 생각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합법 스포츠 토토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치소에서 나와서 부모님께서 이제 금전관리도 해주고 있었던 터라 사실 제가 바로 뭐 이렇게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면 걸리기도 했었고,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그 합법 스포츠 도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체크카드를 썼었는데, 이제 그 체크카드로 커피 쿠폰을 샀어요. 금액권제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되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을 만들어서 합법 스포츠 토토 판매점에 가가지고 이제 종이 토토를 시작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거를 딱 처음 했는데 살 것 같았어요. 진짜 살 것 같았어요. 뭔가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전에는 그런 리미트도 없고 너무 이렇게 통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도박을 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이제는 내가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하니까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위안을 하면서 다시 도박의 길을 걷게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도박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걸로 성이 안 차서 다시 불법 스포츠 토토를 찾게 됐어요. 한동안은 이제 합법 스포츠 토토로 재발을 했다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불법 스포츠 토토로 옮겨가면서 다시 정말 너무 거짓말같이 예전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막 전에 안 빌렸던 사람들, 아니면 새로 알게 된 사람들, 아니면은 돈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가 갚아서 이제 다시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막 연락을 해서 돈을 빌리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빌린 돈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돈이 없으니까 도박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일하는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게 되었고, 또다시 저는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의 지갑에 손이 댔거든요. 그분의 이제 지갑에 5만 원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딱 그걸 가져와서 이제 도박을 하고, 따면 갖다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잃었습니다. 그걸 잃었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출근을 해보니까 그분이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과학 감식 같은 거를 다 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두 분이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범죄로 이제 잡힐 경우에는 그게 더 처벌이 세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 돈은 없었지만 막 거짓말을 해서 지인한테 그만큼의 액수를 빌렸어요. 빌려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 제가 어제 이게 눈이 돌아서 선생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절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수사가 된 이상 절차를 거쳐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있는 합의서, 탄원서, 처벌불원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고, 결국에는 검찰로 넘어갔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거를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됐었죠. 부모님께서 재발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 이제 제가 재발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한테 어떻게 재발을 했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재발을 했구나 이렇게 제 앞에서는 별로 속상한 티도 많이 안 내시기도 했었지만, 저는 저 혼자 그게 더 걱정이 됐었어요. 어떤 게 걱정이 됐냐면은 얘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도박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진짜 뭔가 자식이지만 저를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랬고, 제 자신이. 그래서 되게 그건 끝까지 참아 말을 못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다시 경찰에 수사받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엔 저한테 생각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실 줄 알았는데 되게 무덤덤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반응은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기억이 조금 있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재발했을 때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채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사용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불법 추심이라는 걸 처음 당해보기도 하셨고, 또 그게 워낙에 너무 악질이고 너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진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채를 써서 그런 불법 추심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었거든요. 말로만 들었지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던 터라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락처를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돈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니 이제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더라고요. 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막 서슴없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몰카 촬영으로 인해서 그런 합의금 때문에 돈을 빌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고 투병 중이셨는데
저희 외할머니한테까지 그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락을 해서 제가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고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좀 선을 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주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는 상담사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 사채 문제를 겪어봤던 협심자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추천해줬던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거랑, 제가 일단은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연락처를 변경하고 그 사람들의 연락을 일단은 안 받고 안 갚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최대한 무시하고 갚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노선을 딱 정하고선 실천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연락 가는 걸 제가 알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한테 가는 연락들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갚지 않았지만 벌어지는 일은 크게 없었고, 그러면서 불법 사채 문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많은 권유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번호를 바꾸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연락을 아예 차단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은 끝까지 연락처를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들 추심을 어떻게 보면 다 견디셨어요. 제가 사채 문제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정말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는데 생각보다 내가 걱정했던 일은 안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법 사채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도박 중독자나 아니면은 도박 중독자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계시다면은 처음에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 연락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 연락을 무시하고 또 안 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연락처를 바꾸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욕은 뭐 욕이나 뭐 쓴소리는 어쩔 수 없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만 견디면서 그 사람들의 불법적인 추심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연락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용기가 안 나시겠지만 그런 용기를 잠깐 처음에 내주시면은 불법 사채 문제는 생각보다 금방 잘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발을 한 이후에 다시 단도박을 한 날짜가 이제 24년 5월 30일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날이었냐면은 저는 단도박 모임을 가고 부모님은 가족 모임을 가고, 이제 재발을 해서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딱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한창 사채 문제로 시달리셨던 그때인데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채로 인한 연락이 친척들한테도 다 가가지고 문제를 오픈을 했다. 너무 하기 싫었지만 오픈을 했고 친가 외가 쪽에 다 연락을 돌렸고 주변에서 부모님한테 자식 잘못 키웠다라고 손가락질 해도 부모님은 그런 거 다 괜찮다. 이미 다 내려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저한테도 너도 이제 다 내려놓고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나서 단도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렇게 못 견디던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조금 해결이 됐거든요. 뭔가 부모님은 본인 당사자들의 문제도 아닌데 저렇게 내려놓고 하는데 왜 내가 못 내려놓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내려놓으니까 수치심도 조금은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했던 건 딱 3가지셨거든요. 첫 번째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모임이랑 상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3번째가 너의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를 당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3가지를 제가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한번 단도박이랑 회복을 해봐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단도박이랑 회복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치르게 됐죠.
두 번째 재판이 정말 힘들었죠. 두 번째 재판을 받는 게 첫 번째 재판을 받아봤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뭐 예전 같았으면은 그 재판이라는 걸 감정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서 도박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건강한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서 뭐 종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모임에 나가보려고 하던가 아니면 상담을 받거나 그런 조금은 건강한 방법들로 하면서 예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양형 자료를 내가 이제 모은다던가 아니면은 반성문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 피해자분한테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드린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구속 재판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어떠한 도움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전히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도박 없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해결하려고 처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셨는지 재판 선고하는 날 갔는데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재판 선고가 2시였는데 머리도 아침에 다 밀고 그러고선 이제 딱 법원에 갔는데 저한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시면서 그 판사분이 딱 저한테 그러셨어요. 피고인 다시는 도박하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조금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벌금 받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진짜 무서운데 도박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좀 무섭고 두렵다 라는 거를 그때 딱 그런 감정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구치소에서 출소를 했을 때랑 또 그 이후에 재발을 하고 재판을 받고 나서는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정직하게 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재발을 했을 때 당시에는 재발한 게 티가 안 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모임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도박 생각이 나도 나 이번 주 도박 생각 하나도 안 났다.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안 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정말 왜 앉아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가지고 그냥 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거짓말만 하다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정말 내 자신한테도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일단은 정직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임에 나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출근하는 길에 조금 비싸 보이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주울까 말까를 혼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걸 주워서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을 혼자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안 주고 갔거든요. 안 주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길에 그게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주워도 되는 건가? 그래서 그때는 주워서 이 모델명을 쳐봤어요. 인터넷에 쳐봤는데 고가더라고요. 30몇만 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금액을 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워서 팔아 마라 하면서 이걸 그냥 내가 주워서 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그때 돈도 많이 없었을 때라서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그냥 결국엔 내려놨죠. 내려놓고 나서 제가 처음 그걸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걸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제 모든 감정들을 그냥 모임에서 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졌고 그 이후에도 되게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어요. 그 모임에서건 아니면 상담을 받는 데서나 아니면 부모님한테나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도 느꼈죠. 처음이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또 나중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에 나가서도 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부족한 점이나 안 좋은 점을 오픈을 하고 도박 생각이 나면 도박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에 거짓말 했을 때보다 단도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은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협심자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나 격려나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정직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또 다른 차이점은 지금은 회복활동, 대안활동이 조금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복활동이 재미가 없었고 도박을 대체할 만한 대안활동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박을 대체할 만한 대안활동도 생겼고 회복이 지금은 조금 재밌어요. 회복이 재밌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회복활동이다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그냥 제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 뭔가 회복의 루틴을 넣어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저녁에는 개인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저녁에는 단도박 모임을 나가고, 일요일날은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요일에는 이제 뭐 대학원 수업을 나간다던가, 뭔가 그렇게 조금 루틴으로 정해져 있는 회복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삶에 좀 녹아들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재밌고 재미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두 개가 이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도박만 안 하면 회복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임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뭐 잘못됐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도박은 회복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도박 문제가 있기 전, 도박 중독에 걸리기 전에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